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원투펀치 최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하는 건 빠질 거라면서요, 오늘. 네, 제가 MBC 때문에 요새 자꾸 뭐 이렇게 논의할 게 많아서요. 자, 그런데 이재화 변호사 소개해주죠. 예, 이재화입니다. 서영지 한겨레 기자님. 안녕하세요. 한겨레 서영지라고 합니다. 요즘 진짜 완전 특종 여왕이 됐어, 특종 여왕. 아니. 단독 하면 서영재야. 사부작 어디 가갖고 이렇게 취재를 잘하는 거야, 왜? 이명박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수사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관된 수사는 진짜 많은데 국정원 그렇죠. 심리전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사이버사. 군 사이버사, 보수단체 지원 의혹,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거의 국정원 관련 진행되는 수사는 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고. 다스도 좀 들여다보겠다 그랬잖아요. 다스도 이제 실소이자. 참술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댓글, 국정원 댓글도 다 국정원 이명박 댓글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심리전의 활동의 일부고. 기무사. 예, 기무사도 있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 뭐 지금 국정원 관련해서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는 다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수사가. 특수활동비 안 빼먹었을 리가 없고. 이명박을 새로운 거를 끄집어내서 하기에는 첫 단추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박근혜의 특수활동비 40억이 일단 수사에 들어갔고 결국 이제 공여자 쪽 국정원장들 다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살기 위해서는 자기는 실무자들 불러보니까 종전의 정권에서도 이렇게 했다더라. 그렇게 해서 관행적으로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때 MB 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명박한테 얼마를 갖다 줬다. 매달 1억씩 또는 5천만 원씩 상납을 했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검찰이 스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원세훈은 이거는 이제 장난이 아니거든. 지금까지 받은 거는 뭐 댓글 이런 문제는 뇌물 문제고 뇌물 문제 부분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어야 돼. 그렇죠. 안 그러면 지가 다 먹은 게 되니까. 그렇죠. 예. 다 그리고 이건 또 국고 손실하고 다 국고 손실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죄잖아요. 국고 손실이 제일 커. 자, 근데 MB 수사하면서 뭐로 제일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중이 아니라 다. 집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팀별로 돌아가면서 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MB 수사를 하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MB 수사를, 그러니까 검찰은 늘 강조를 하는 게 우리는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로 그거를 뭐 성형 없이 수사한다는 입장인데 어쨌거나 그 윗선은 다 이명박 청와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금 최고 많이 속도가 나갔다고 평가가 되는 부분은 김관진 전 장관이 7일에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가장 그 부분의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이 이제 드는 게 군 사이버사 관련해서는 문건이 상당수가 확보가 됐고 뭐 가령 대선 전에 뭐 VIP 강조 사항이라고 해서 군무원들을 증언하라고 했다든지 이런 걸 뒷받침할 만한 진술의 증언 문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김관진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가? 구속을 예측하긴 힘들지만 안 될 수도 없다. 안 될 수도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한 방에 집어넣지는 않겠지만 구속이 되겠죠. 김관진도 구속이 돼야 돼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있었고 너무 한 일이 많고. 최 변호사 예측하기에는 김관진 같은 경우는 진짜 군인인 것 같으면서도 진짜 비겁한 놈이기 때문에 구속시키면 다 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아니 비겁해서 분다기보다 네. 들어가서 지가 다음에 살 거를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럴 거면 지가 다 뒤집어 쓰지 않는다. 시켜서 한 거고 나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분해요. 네. 왜냐하면 또 김관진이가 그 장관으로 있을 때 기무사령관을 날렸거든. 장경욱이라는. 예. 기무사령관 장경욱이가 육사 36기인데 36기라는 건 박지만보다 1년 선배예요. 1년 선배. 76학번. 네. 근데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그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 지지선언까지 이르게 되는데 장경욱이 기무사령관을 하면서 보고서를 청와대에다가 올렸다는 이유로 잘렸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김관진이
인사를 너무 그 자기 인연 위주로 하고 전행을 한다, 인사 예, 전행을 한다. 예. 그리고 특정 저기만 너무 중용하고 그다음에 독일 육사한테 너무 특혜를 주고 그 군대가 무슨 이렇게 파벌처럼 움직여서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다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김관진이 잘못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게 지금 네가 나한테 덤벼? 이래가지고 박근혜 때 그걸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김관진이 이명박 박근혜를 이어서 장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보실장까지 갖고. 예, 안보실장까지 갔고. 그러니까 장경욱이 기무사령관으로 있다가 그걸 보고를 했고 그 뒤에 잘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사실들을 다 알고 있고 네. 장경욱이가 다 얘기했을 거라고. 장경욱 이후에 기무사령부가 37기 예, 이재수. 박지원 친구 아니에요? 예. 중앙고등학교 동기 동창? 그렇죠. 그 친구가 들어간 거지. 네. 장경욱 맞아. 장경욱 그 전이고 장경욱도 임기를 못 채우고 만뒀죠. 당연하죠. 아주 얼마 안 돼서 그 얼마 보고서 안 내고 돼서. 바로 예. 잘렸다니까. 그 장경욱만 잘린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기무사 원스타들이 주룩 잘렸어. 그게 기무사 입장에서는 없던 일인데 생긴 맞아. 거예요. 육사 36기가 36기 그다음에 그때가 확 날아간 거지 이때가. 그러니까 36기 있고 사령관이고 밑에 이제 40기, 41기 이런 선수들. 얼마 전에 나가는데. 내가 무죄 받은 게 36기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에서 기무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옹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자료들이 다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근데 김관진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게 한쪽은 원세훈이고 원세훈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게 김관진이잖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은 지금 현재 7형 4년을 받았는데 불구속 재판으로 그러니까 댓글만 하기는 놓고 봤을 때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국정원 원세훈이고 사이버사 기무사는 김관진인데 왜 그렇게 김관진이 할 나오느냐. 수밖에 그렇게 난 구속 영장 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럼 원세훈이 억울하잖아. 그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소환된 게 피의자 신분이에요? 아니면 피해자 신분. 피해자 신분이 바로 구속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네 그럼. 일단 돌려보내고 치겠죠. 그 예우상 해놓고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영장 그 사전구속 영장 청구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뭐 국정감사 때 다스가 누구 겁니까 물으니까 그건 지금 법률적 문제 안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거기에 한 발짝 수사를 뗀 것 같아요, 안 뗀 것 같아요. 근데 첨수 일부에서는 다스 관련 수사를 계속 하고는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뭐 첨수 첨단범죄 수사 일부에서 한동훈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한동훈 예, 차장 예. 거기를 총괄하는 이제 3차장인 거고. 3차장 밑에 특수부, 첨수부, 그다음에 금조부가 있었는데 그건 남부로 갔으니까. 예. 일단 한동훈이 들여다보면 좀 꼭지를 따지 않을까? 워낙 그 경제 이쪽으로는 해박하니까. 아니 다스는 사실은 수사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야. 판단만 지금 맨날 해놨던 얘기가 거예요. 판단만 다시 다시 하면 외학 정리만 하면 되는 아니, 건데. 내 책 달려라 정봉주 거기만 봐도 정봉주가 있어. 아니 그리고 지네가 다 옛날에 확인해놓고 전에 안원구청장 나와서 얘기했지만 네. 이렇게 다 불기소 해놓고 처분 이유에서?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니다. 불기소 이렇게 처분 했어요. 이후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맨정신을 읽어보면 아니 되는 근데 거예요. 두 분한테 내 질문. 네. 자 우리가 영화 더 킹을 보면 자료를 쭉 읽고 이번에 이제 박영선이 그 아이디어를 내갖고 박영선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검찰이 캐비넷을 열면 검찰 캐비넷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도 수사해 놓은 걸 보면은 안홍구 청장 말만 따라 아니다. 쭉 가다가 마지막에 아니다. 이렇게 틀어버렸는데 그 자료가 검찰 안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있죠. 당연히 그거 끄집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그러니까 저거 끄집어내서 요약 정리만 하면 된다고. 그 상태로 해서 이 의견서 하나만 쓰면 되는 아니 거예요. 근데 그때는 쭉 이렇게 가다가 아니다 틀어봤는데 지금 쭉 가다 그냥 뚝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가던 대로 가면 돼. 그냥. 제일 쉬운 게 나는 네. 그거예요. 140억 민사소송 져놓고 돈 달라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진우가 지금 핵심적인 그 근거를 그거 가진 가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은 의외로 BBK를 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이해를 잘할 필요가 없죠, 거기는. 아니 나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BBK 그거 특검에 파견 나갔잖아요. 아, 윤석열에서. 그랬었어요? 어? BBK 문강배가 특검보였고 음. 윤석열은 파견 검사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모른대. 그게 그 정호영 특검이죠. 예. 정호영 특검이 60일간 했을걸요? 예. 꼬리곰탕 특검. 그 1월 2월 했죠. 1월 2월. 예. 그러니까 꼬리곰탕 먹고 이제 수사 다시 이제 조사한 것으로 1, 2, 3. 간주해버리고 어쨌든 뭐 그래서 수사 결과 할 때 뭐 검은 머리 뭐 외국인이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60일 동안 했는데 그걸 모른다는 말이 안 거기 되지. 파견 나갔다.
아니 모르는 건 아닌 거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지 지금. 뭘 몰라 모르기는 선수들끼리. 자, 그래서 무슨 수사를 김관진 걸 제일 먼저 하고. 김관진 거를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일단 이명박을 소환할 혐의점을 찾는 게 검찰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그 뭐 사이버사든 어쨌거나 가장 먼저 꼭지를 따는 데서 이명박을 소환을 하면 관련 이제 의혹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수사를 하려고 아마 이제 생각을 그 관련 그랬죠. 진술들 중에서 이명박한테 보고했다라는 진술 내지는 보고서 그다음에 청와대 지시공문 뭐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게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돈을 하나 이제 이렇게 네. 해놔야지. 돈 관련 사건은 그거는 이제 외부에 공표 안 하고 놔뒀다가 딱 굽을 치고 있다가 그쪽에서 반발하게 되면 제일 핵심적인 걸 툭 낸다.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건 여러 가지로 다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가 될 수도 특수활동비 있고. 될 수, 지금 같은 박근혜 특수활동비가 될 수도 있고. 예. 그 원세훈 때도 국정원 내부에서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왜 이제 풀어? 좀 시간 없어 우리. 그러니까 김윤옥 씨와 그 원세훈 와이프가 서울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서 서로 언니라고 부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그 원세훈 와이프가 돈을 따로 챙겨줬다 이런 소문이 당시에 국정원에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도 이게 박근혜 때만은 아니다. 이명박 때도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기 당연히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신데 그걸. 왜냐면 그 사람들 보기엔 그 눈먼 돈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너무 아까운 거야. 그냥 누가 그냥 놔둔 그 사람들은 네. 그 돈을 그냥 내가 그렇게 부정하게 돈 많이 모은 사람들 잘 알거든 생리를 그 돈 놔두면 다른 놈 빼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지. 안 그래? 다른 놈들이 부정하게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놈들이 빼먹을 건데 내가 먼저 이걸 확보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라니까. 다른 놈들은 부정하게 쓰고 나는 정의롭게 쓰고. 지가 정의롭게 쓴다고. 예. 그냥 놔두면 다른 놈들이 국고를 다 손실해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빼먹을 그렇기 때문에 거라고 이걸 생각하는 빼먹고 나는 내가 쓰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정의롭게 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게 도덕적으로 죄책감이 없이 쓰는 거야 돈을. 박근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한순간도 사적 이익에 눈먼 적이 없고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그러냐. 자기가 쓰는 거는 공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원세훈 거야. 부인이 챙겨갖고 김은옥한테 줬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죠. 네, 그런 소문이 당시에 파다했다고. 언니라고 불렀다. 뭐 그 사람들이 줬다, 근데 뭐 죄책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난 그건 견해가 달라. 제가 박문진 이하 여러 군데서 겪어본 적에 의하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쓰는 거는 자기가 곧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저렇게 하면 죄책감을 느낄 거야라고 기대는 우리는 하지만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특수활동비가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생각하는 견해는 이런 거죠. 자, 이런 그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갖고 들이밀고 소환을 하고 소환을 해갖고 쭉 하는데 부인하고 그럴 때 결정적인 것을 딱 꺼내는데 그것이 돈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 돈은 특수활동비가 될 수도 있고 다스가 될. 근데 특수활동비가 조금 더 그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나요? 뭐가 깔끔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도 걸린 게 이현수 기주실장이 정말 당시에 직접 안봉근과 이재만에게 돈을 직접 전달한 거잖아. 당사자기 때문에 진술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짜여 있었기 때문에 다스든 그게 뭐 특수활동비가 됐든 그 관련 증거를 어디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단정을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는 조금 힘든. 근데 검찰이 좀 증거를 많이 확보해 놓은 것은 같아요.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네. 상당 부분 지금 거의 2달 넘게 8월부터 수사가 됐기 때문에 관련 진술을 밑에서부터 이제 촘촘히 쌓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게 지금 김관진까지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상당히 증거가 많다. 그 사회부사령부 같은 네. 김관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니까 나는 불 것 같고 나는 진술이 이명박을 골라버리는 결정적인 진술은 김관진 하나만 그다음 남재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껏 해봐야 횡령 업무상 배임하면 얼마 안 살고 나온다 하는데 이거는 국고손실죄란 말이야. 국고손실죄이기 때문에 인생을 바꿔야 되거든. MB가 그만큼 자기 인생을 바꿔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게 히든카드로 될 거라고. 김관진은 나는 그냥
예. 자기들 다 MB를 소환하고 나면 소환해서 지금 검찰이 그 주의 취재에 보면은 검찰이 보건데 구속까지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MB를 소환을 했다는 거는 일단 혐의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뭐 MB를 검찰이 봐준다거나 어영부영 수사하는 일은 없고 소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지지 기반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역풍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르기 전에는 검찰 내부에서 되게 신중해야 된다. 최대한 그 관련 증거를 많이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검찰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이명박 지지 기반이 더 있나요? 박근혜보다? 그래도 박근혜보다는 정치 박근혜가 더 있는데. 정치 세력이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오히려 박근혜는 바로 직전이니까 그냥 그럴까 하지만 전전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그 논리가 더 강하지. 그 논리도 맞추려고 있고 했겠지. 박근혜는 이 정치적 정당성은 탄핵 결정이 나가기 때문에 도덕적 정당성이 일단 없어져. 다 무너졌다고 보는데 이제 이명박 부분이 같은 있죠. 경우는 진짜 정치 보복이냐 전전 정권인데 그런 그런- 논리가 그 논리도 통용된다는 있는 거지. 거죠. 예. 예측컨대 언제쯤 소환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원래 예상하기로는 11월 말 12월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검찰 수사가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너무 많아서. 뭐 국정원에서는 수사 의뢰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게 뭐 처음에는 저희가 티타임 때도 맨날 이명박 뭐 소환이 언제쯤 이런 걸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곤 했었는데 지금은 기초 수사가 다 다진 후에 이명박 소환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심지어 오늘도 국정원 개혁위에서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그것도 이명박 정부랑 관련된 거고 그래서 올해 안도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일단 저희 예상 올해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원에서 한 게 뭐예요? NLL 정상 대화록 관련해서. 네. 정상회담 대화로. 네. 맞아. 그 정문원 김무성 김무성 그다음에 권영세. 권영세 이런 동료 이름이 나오더라고. 일단 8일에 검찰에 소환이 되거든요. 남재준이 김관진 남재준 줄줄이네. 저 누구죠? 김관진 왔어. 그다음 남재준 왔어. 여기서 일정 정도 둘이 보내고 나서 둘 다 구속영장 청구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을 해요. 돈은 어디서 터지고 결정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지만 12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쥐 없는 크리스마스를 꼭 보내야 되거든. 쥐하고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가면서 거기서 이제 MB 거는 지금 몇 분 응선 넘은 것 같아. 자료 조사나 이런 게. 한 절반 정도 오지 않았을까. 몇 분 능선을 넘었다고 하기에는. 절반밖에 안 왔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저희도 내일 최근에 김관진 소환에 예.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도 김관진이 와서 어떤 진술을 해주냐에 따라서 바로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최강 변호사 예측대로면 다 불 거다. 다 털어놓을 거다. 그래서 넘어가는 선을 다 길을 열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부쯤 갔지만 김관진, 남재준이 푸는 거에 따라서 8부, 9부 능선 확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7일날, 8일날 소환된 두 사람의 진술과 그 이후에 수사 상황 가속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댓글 방해. 그 왜 이렇게 줄줄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국정원 내부 사람들이 지금 예. 검찰에 서영지 기자 그 얘기 못 들었어요? 그 국정원이 그 발표를 하고 열심히 사건을 넘겨주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나 보도자료만 보내주고 자료를 안 넘겨준다. 그 지난주에도 검찰 얘기했잖아요. 수사에 협조를 안 한다.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거는 거의 초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검찰이 그러니까 사실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검찰에 먼저 자료를 좀 넘겨주고 수사가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보도자료도 검찰은 이제 보도자료를 보고 이런 내용을 수사 의뢰를 권고할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접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뒷받침하는 문건이나 자료들은 한참 뒤에 보내준다는 불만이 몇 달 동안 사실 쌓여왔었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얘기가 힘들었던 게 검찰은 국정원의 자료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언론 입장에서는 터트려버리면. 싸움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걸 좀 말하지 않고 뭐 어떤 사정인가를 계속 지켜보았다가 그게 2달, 3달이 넘어가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이렇게 가는 게 맞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국정원이 조직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자료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른바 이제 언론 플레이하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다. 예, 국정원은 아니 그거를 우리라고 해서 다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다 넘겨주냐라는 실마리만 말을 주면 너희들 수사해라. 예, 하는 게 있고, 근데 검찰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보도 자료가 넘어오고 그런 게 발표가 돼서 관련자들을 부르면 센 거짓말을 하고 낮아빠진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는 딱 들이댈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준다는 거죠, 국정원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추명호 영장이 기각되면서 망회의 소득으로 국정원이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갖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해했다 수사를.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돼서 그건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추명호 영장이 기각되니까 저 밑에 부하 추명호 밑에 있는 예. 추명 이게 그 국정원의 체계가 원장, 예. 차장, 실장, 국장, 단장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추명호가 국장이었잖아요. 예. 국장이 팔국장이었죠. 중앙부처에서는 2급인데 국정원이 1급이에요, 국장이. 근데 단장이 있거든. 단장들은 다 구속됐어요. 근데 추명호가 기각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 무슨 단장이라는 애가 검사를 만나자고 했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는 구속되고 추명호가 빠져나가냐. 내가 지가 다 추명호 시켰는데. 구한대요. 시킨 놈은 어떻게 그럼 내가 다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추명호가 시켰는데 추명호는 영장 기각 그 이후에 첨부되는 영장 기각을 했단 말이야. 문성군 그 김여진. 김여진 합성사지 합성사지. 단장이 구성이 됐는데 네. 추명호가 시켜서 지가 했는데 추명호는 영장 기각되고 나가니까 열받아 버린 거야. 그래서 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고. 이거 이야기를 이제 자백을 한 거지. 그분이 그래서 2급인데 추명호 영장 기각된 다음날 그 소식을 듣고 검찰 조사받으러 와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추명호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기각이 될 수 있냐. 사실은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건이 커진 거냐. 오히려 추명 기각된 게 더 잘 됐네. 아, 그 그래가지고 영장 전담 판사가 오랜만에 빅픽처를 그렸다는 오랜만에 좋은 일 했다니까. 검찰은 파견 나가 있던 검사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짓까지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장의 입장에서는 예, 2013년 자기가 국정원을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보려고 하다가 날아간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세상에 그 와중에 검사라고 국정원에 나가 있는 애들이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가짜 증거를 만들고 그 쇼를 했다. 수사를 말하자면 지도하는 쪽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쪽에 팀의 실무 책임자가 된 거고 그게 이제 그 변창훈. 이제 옥상에서 떨어진 안타깝게 하여튼 저게 했습니다마는 변창훈 검사였고. 예. 근데 이제 남재준 입장에서는 원래 라인은 여기를 통해서 시킨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감찰실장까지 갖다 여기다 붙인 거죠. 사실은 감찰실장이라는 존재는 국정원 직원들이 어디 가서 월권을 하거나 예. 불법적인 걸 하면 감찰실장이 감찰을 해가지고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국정원 내부로 따지면은 이른바 민정의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감찰실장이 엄청 세 국정원에서는. 근데 이것까지 데려다가 이걸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로는 기자들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검사가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 짓을 해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이 대목에다가 이건 제가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온 추가 가설인데 이걸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계속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검사들이 그 국정원에 간 지 얼마 안 된 선수들이었어요 다. 근데 걔들이 왜 그랬을까? 그거는 자발적으로 했겠냐? 그건 아니죠. 시켜서 한 거잖아요. 남재준이가 당시 국정원장이 남재준이가 시켜서 했는데 남재준이가 옛날에 육군참모총장을 할 때 제가 진급비리 수사를 한다고 육군본부를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남재준이 참모총장으로 있을 때. 예. 그때 남재준이 법이나 이런 거를 경시하는 입장에서 지 맘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치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서류를 숨기다가 들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 중사 막 이런 하사 수사관들이 보는데 별 2개, 3개짜리들이 그 서류를 끌어안고 화장실에 가서 문 잠그고 숨어있고 그랬다니까. 현소에 가가지고. 나오라 그러고. 아, 뭐, 입으로 씹어먹지도 않았어? 그러면 워낙 많으니까. 그거 없는 척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화장실은 밑에 발리랑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니까 그 똥 싸는 거 아닌 줄 아니까 빨리 나오라 그러면은 막 이러면서 나오고 이랬던 놈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수준에서
이게 이제 그렇게 당해가 쫙 뺏겼거든. 쫙 뺏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거야? 예. 압수수색은 원래 예고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행성으로 하는 그렇게 거예요. 하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육군본부에 법무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 법무관들이 있고 거기 훨씬 많아요 사람이. 그걸 불러다가 맨 처음에 화를 낸 거야. 왜 법무 가면 이제 압수수색이 완스타지. 예, 압수수색이 할 거면은 머리 얘기를 해야지. 이거 남조준 특집 때 또 할 거야? 아니면 다른 버전으로 할 거야? 그때 또 다른 버전 할 얘기 많아.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남조준 특집 때 할 거는 좀 꽁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한 게 왜 압수수색을 한다고 사전에 니네가 탐지해서 보고를 안 했어 이랬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재호 변호사님 말씀대로 압수수색은 원래 몰래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자명성이 최고입니다. 네. 야 그렇게 할 거면은 니네가 내 밑에 왜 있어 그러면? 너는 누구 부하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법무감일합시고 있었던 사람이 그때 무슨 이번에 같이 하신 김모나 이런 선수들이 그 돈 모은 걸로 다 잘렸기 때문에 대령 계급으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어요. 응? 그자가 지금은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인데 이게 법무감 대리를 하면서 MC지 MC. 네. 그 남재준 꼬봉이 돼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염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 우리가 서울에서 수사를 하는데 계속 올라와 법무감하고 고등검찰부장이 계속 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뻗치기. 벽에다가 귀대고 있거나 아니면 돌아가지고 뭐 하냐고 물어보거나. 그래서 내가 몇 번은 그냥 예의상 아니 뭐 그러지 말고 가시라고 했다가 자꾸 그러길래 화를 냈거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부터 처벌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어버버하고 내려갔는데 그때 날마다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지 측근들하고 법무관들을 모아서 이 경험이 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남재준이 국정원에서 했던 7인회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7인회에 장호중도 멤버로 들어갔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타의 멤버로 나온 고모 오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한 사람은 고명현이라고 육사 37기고 예. 한 사람은 오현택이라고 육사 38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가 진급비리 압수수색할 때 그 대책회의 멤버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어머 이름이 누구라고? 고명현, 오현택인데 국정원에 지금 뭐로 있었던 거예요? 오현택. 고명현이는 국정원장의 국방보좌관이라고 있었고 예. 오현택이는 느닷없이 특보라는 자리를 만들어갖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군대 있을 때 제일 믿을 만한 예. 그러니까 이 MB가 대통령 가면서 제일 믿을 만한 놈이라고 원세훈 데리고 가듯이 김백준 데리고 가듯이 예. 그렇게 데리고 간 거야. 근데 저 오현택이는 국정원 내부에서 4차장이라고 불렸대. 4차장. 1, 2, 3 원래 차장밖에 있는데. 없는데 네. 근데 계급이 대령 출신이에요. 허접하네. 오현택도 대령이고 고명현도 대령이었어. 육사 출신인데 예. 37기 38기. 예.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아주 역사가 오래된 신복들이에요. 오현택이는 남재준이 총장할 때 수석부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서실장은 원스타가 하나 있고 수석부관이라고 가방모찌 중에 제일 높은 게 대령이거든. 오현택이는 그 가방모찌 출신이고 고명현은 옛날부터 저게 거의 우리는 그때 수사할 적에 만약에 남재준이 비자금이 있다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력한 사람이 고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측근이에요. 근데 저 고명현이가 국정원에 가서 있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가가지고 느닷없이 장군 진급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 동기들은 3스타일 때 37기들이 이미 3스타를 달고 있을 때 고명현이를 저 남재준이가 일종의 압력을 넣어가지고 진급을 시켜요. 국정원장에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 군 내에서 떠들썩했어 그게. 바깥 사람들은 모르지만 뭐 그게 몇 년도지? 그게 2013년이지. 2013년, 그렇죠, 14년 13년. 일인데 왜냐면 37기가 2010년 정도에 완스타로 진급하고. 아니 37기는 2006년도쯤에 달았어. 그래가지고 7년 8년 만에 난데없이 진급을 한 거예요. 2013년에 진급을 한 거니까. 엄청 늦었네. 지동기들이 2006년에 달고 3스타가 되려면 별 2개 달고 하나 달고 한 3년 있다가 사단장 가서 또 한 2,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3스타 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 8년 늦어서 진급을 했다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2006년, 그때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처음이야. 대령에서 장군 진급을 한 3번 정도 기회가 있고 그 떨어지면 끝이에요. 소위 말하는 나가리 대령, 장포대가 되는 거지. 장군을 포기한 대령이 되는 건데 이게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7년 만에 달았다니까? 어. 그래가지고 오현택이.
아니 고메인이.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도 군인들 사이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래도 되냐 이래서 남재준 욕을 꽤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저지르고 했었고 저는 그 멤버나 이 멤버나 거기다가 또 법률가를 끼워놓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원세훈더러 만약에 그렇게 원세훈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검사를 데려다가 그 TF를 만들어 거기다 참여 못 시켜. 왜냐하면 공무원 생각은 검사한테 그걸 만약에 시켰다가 파견 나온 애들이잖아요, 애들은. 돌아가고 다시 문제가 되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아니, 이걸 내가 왜 합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거를. 나보고 어쩌라고 지금 이걸 시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말한 입장에서는 황당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 이건 말도 못 꺼내는 일이야, 사실은. 근데 장호중도 그렇게 됐으면 눈치 봐서 보통 검사 출신이면 한 발 빼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 말씀도 제가 드릴게요. 제 추정은 뭐냐면 남재준 입장에서는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 해봤고 법률가라는 것들이 얼마나 이것들이 당근을 건넸을 때 비루한 놈들인지를 알아. 남재준 비겁하게 명령을 내리면 고개 숙이고 마치 시켜서 하는 일인 것처럼 하면서 잘한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 그러면 남재준 입장에서는 자기는 뭘 갖춰야 되냐면 확실한 당근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니네들이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승진할 거다. 아니면 좋은 보직으로 돌아간다. 검찰로 갔을 때도. 이걸 주지 않으면 안 움직일 놈들입니다. 그러면 남재준은 그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NLL 이후로 남재준이 언론에 계속 등장할 때예요. 그래서 역대 국정원장 중에 이렇게 많이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한 사람이 없다고 할 때야. 그리고 자기는 그걸 박근혜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인 것처럼 최대한 써먹을 때예요.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도 남재준이 이번 정권에서는 원탑인가 보다. 일동 공신이라고 봤지. 그렇죠. NLL 갖고. NLL 갖고 김무성한테 주고 정문한테 주고. 그래서 대통령을 만든 사람인 셈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남재준이가 나중에 남재준이는 그 NLL을 그 문서를 넘길 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그럼 확인해보자 했을 때 그걸 깐 사람 자격 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법을 배운 사람들은 저거를 비밀 문서를 저렇게 해서 깔 수는 없을 거라는데 까버리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잖아요. 남재준이가 영웅이 돼서 지나갔어요. 저걸 완전히 박근혜 오른팔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다 기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장호중이는 그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장호중이 같은 경우에는 장호중이 몇 21기인데 21기. 그 동계 선두주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지. 근데 어떻게 그 선두주자가 있는데 국정 파견을 나가? 아니 국정원 파견은 꼭 선두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레벨에 나름대로 얹어냈으면 에이스들이 가는 거예요. 가잖아, 에이스들이. 꼭 에이스들이 가는 건 아니지. 에이스까지는 아니고 한 1.5나 1위들도 갈 수 있는데 아예 에이스들은 국정원 안 가도 되지. 청와대나 그렇죠. 딴 데서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조금 못 미치는 애들이 국정원을 가고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지가 원해서 에이스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까지 하겠다 해서 가는 애들이 있고 두 부류인데 장호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어쨌거나 장호중이는 검사장이 되고 그죠? 그다음에 변창훈이는 공항기획관이 되고 이재영이는 뭘 받았나요? 네덜란드. 그렇죠. 네덜란드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갔어. 그렇게 확실하게 보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사전에 남재준 입장에서는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제 경험인데 국정원하고 국방부하고 외교부하고 법무부 여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부터 독재를 떠받치던 기둥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국가주의자, 그러니까 파시스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당연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교부와 국방부는 실제로 국장급들을 서로 교류합니다. 외교협력, 맞아요. 서로 하나씩 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위 공무원단으로 해갖고 왔다 갔다 해. 그게 있고 거기다가 법무부, 국방부는 옛날에 육법당이라고 해가지고 한 팀들이고 그 예전에 제가 진급비리 수사한다가 결국 잘렸잖아요. 잘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온갖 회유를 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검찰로 돌아간다는 얘기만 안 하면 무슨 자리든지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무슨 자리를 제안했냐면 국정원에 가고 싶으면 국정원에 넣어주겠다. 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 당시 뭔데 국정원을 나를. 직원으로? 네. 국정원에 고위직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시골이 잡으러 갔겠네?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말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서로. 직을 갖고. 그러니까 검찰이 국정원에다가 감찰실장을 파견 보낸 거 아니에요.
국정원 감찰실장은 국정원에서도 아주 센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네가 이번 일을 잘 처리하면 책임지고 너를 승리를 시켜주마. 그리고 이 정권 내에서 넌 검찰총장 된다. 아마 확인까지 시켰을 거야. 내가 추측하기에는 강호중이가 보는 데다 전화했을 거야, 법무부 장관한테. 예. 우리 장호중 실장을 꼭 저기로 시켜달라. 아니 비서실장하고 통하니까 또 뭐 그럴 수도 비서실장한테 전화해갖고 여기 우리 아주 훌륭한 후배가 있으니까 이 임기 내에 검찰총장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게 또 가능했던 게 이제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대통령을 국정원장이 독대를 했잖아. 그렇지. 예. 맞아. 그리고 독대를 하면 독대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장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 독대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힘이 세지거든. 자, 그리고 근데 어쨌든 좀 불행한 일이지만 정치호가 차 안에서 번개탄을 펴놓고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목숨을 끊었고 그리고 어제 이제 변창훈 월요일날. 월요일날 변창훈 검사가 또 목숨을 끊고. 그런데 우리 사무실 옆 핏빌딩이야. 아, 그러니까 근데 왜 이래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험한 일을 겪지 않고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사회에서 이렇게 순탄한 길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황당한 사람들도 못 만나고 지내면서 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항상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국정원 소속 변호사 같으면 거기서 실제로 벌어지는 이제 서류를 조작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문구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할 적에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동료들한테. 나한테 다 덮어 쓰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용 검사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용이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 야, 나는 요까지만 했다고 그러고 너는 요까지만 했다고 그러고 얘기를 했을 텐데. 변창훈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다 그러지. 통화를 한 사람이 변창훈 검사고 실제로 2차례 정도 통화를 한 걸로 일단 기록으로는 나오고 정치호하고. 네, 정치호 변호사와 그게 수사 전후고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당사자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정치호 변호사가 지금도 법률보좌관실 소속인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내부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적폐로 찍히고 사실상 나가라는 압력을 계속 받아왔다고. 옷을 벗어라. 네. 내부에서는 압력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외부적으로도 자기가 자꾸 공주에 몰리니까 주변에 힘들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살을 하기 전에 참고인으로 와서 진술을 받은 이후에 네. 그 지금 자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일 날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그 뒤로 국정원에서 문건이 왔는데 그 문건의 상당수가 그 정모 변호사의 컴퓨터에서 발견이 됐었고 그 숨진 변호사는 압수수색 방해 단계부터 나중에 공판 방해 뭐 변호인 예상 질문 의견서까지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작업을 문서 작업을 주로 많이 했겠구나. 독박을 제대로 쓸 상황이었었네. 그러니까 가장 깊숙이 관여돼 있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변호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티코 사건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때 해킹 프로그램 때 네. 사실은 다 책임지고 그 사람이 실제 지시한 사람은 다 있는데 네. 실질 실무적 작업을 했던 사람이 덤태기 세우려 하니까 아니 억울하기도 계속 하고 강압적으로 압박 주고 너 때문에 그랬어 네가 다 했어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그 법률상으로는 자기가 문서 만든 게 맞으니까 그렇지. 그 위에서는 내가 언제 지시했냐 네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서 감당하기도 뭐라고 힘들고 이런 심리 상태에서 그렇게 이렇게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변창훈도 23개면 꽤 높은 꽤 나이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고검으로 좌천된 거죠. 그 전까지 잘 나갔지. 공안기획관을 했으니까. 자살한 시점이 법률사무소 가서 아마 동기나 뭐 그러겠지. 법률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 하면서 화장실 창문을 띄어놓은 거예요. 끝까지 다 아니 내가 오늘이 아니고 월요일 날 뛰어내리는 월요일 날 내가 의뢰인 모셔서 내가 1층에 내려가니까 우리 경비 아저씨가 우리 옆 사무실에 저 변호사가 뛰어나와갖고
뛰어내가고 자살했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변호사가 거야. 뛰어내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니까 사람들이 막 욕하고 있더라고. 근데 경찰이 변창훈 검사가 뛰어내리기 직전에 만났던 뭐 허모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를 만났을 때는 이상한 낌새를 전혀 못 느꼈다고 이제 최초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변호사는 나는 이상한 김새를 못 느꼈다. 못 느꼈고 그 자리에는 국정원 수사팀 직원도 있었고 뭐 당연히 이상한 낌새가 있었으면 누군가가 따라갔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게 가봤더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 있더라. 그게 3시에 영장실질심사인데 이 한 2시 2시 3분 그 정도 2시 조금 넘어서 그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오전에가 이재영 검사가 10시 20분에 영장실질심사 있었고 네, 10시 반. 여기 이제 10시 반에 돼 있고 여기 이제 3시인가요? 네, 3시. 3시가 돼 있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한테 다 좀 틀어놨겠지. 네. 틀어놓으니까 이건 빼박이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고 구속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 뛰어내는 거예요? 그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잘 나가다가 이제 바로 구속되고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또 언론에 나올 건지를 자기도 검사를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이 구속되고 나면은 석방이 돼도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거죠? 아니 뭐 정지가 됩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나중에 몇 실형을 년 있다가 받으면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정지돼서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분위기 봐서 인생이 깨지는 거 아니야 그냥? 이제 꽃길만 걷던 사람들이어서 깨진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근데 이 그 댓글 반사 사건 이거는 진짜 그럼 이것도 형이 커져요? 장호준 같은 경우? 아니 이거는요 이게 일반인들 또 이렇게 예. 해버리면 아니 무슨 법률에 어떻게 되는 거 그거 좀 설명 좀 해줘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사법방해죄가 없어서 위계한 공무 위계한 공개방해죄하고 증거인멸. 위증교사. 그러니까 위증교사도 증거인멸보다는 증거 위조죠. 증거 위조. 증거 인멸 공문서 중에 위조. 이제 증거 위조라는 게 있어. 증거 위조, 인멸 뭐 이런 등등인 증거 위조고. 자 이건 그럼 검사들 갖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준 법정에서 위정 교사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남재준은 공모공동정범이지 다. 그럼 남자준 완전 빼박이나 얘도. 그럼요. 남재준 때문에 다 생긴 일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아주 체질이 아주 더구나 검사가 우리 검사가 검찰 수사를 이렇게 방해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 경악을 금치 못한 그리고 문제지. 최동욱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4년 동안 외곽을 돌면서 진짜 절치부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조폭들도 이렇게 한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놀랐던 게 검사가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했을까라는 그렇죠. 의문이 당연히 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망가져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국정원에서 당시에 뭐 작성된 문건이나 최근에 이 일이 터지고 나서도 국정원에서 자체 조사를 했었어요.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장호중 실장이 검찰 압수수색 있기 전날 미리 시찰 점검까지 한 거예요. 이 가짜 사무실이 잘 되어 리허설까지 있는지 했다며. 서초원호 2차장이랑 같이. 그리고 그 정확히 4월 29일에 작성된 국정원 문건에는 겉으로는 김진홍 심리전단장이 팀장인 것처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관련한 가짜 사무실 관련해서는 장호중 실장이 팀장이다. 주도한다 이런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고 그게 원장에 보고되는 보고서 형식이었거든요. 남재준한테. 네. 그러니까 제가 남재준이 육군참모총장 시절에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했다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야 검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설마 그럴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지금 멈춰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남재준이 저는 가려지는 게 저는 싫은 거예요. 이건 남재준이 주범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남재준이가 이 같은 죄목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호중이가 이렇게 할 동기가 없는 거지. 그렇죠. 동기가 없죠. 그리고 감찰실장과 법률보좌관은 라인도 달라. 원장의 직속이기 때문에 서천호 2차장이 팀장인 TF의 원장의 지시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결합이 안 이루어지기 되지. 힘든 구조기 때문에 이건 남재준을 빼놓고도 어떻게든 설명이 안 돼요. 남재준 8일날 소환되는 거죠. 네. 이재용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이제는 뭐 당연히 다 책임지고 구속돼야 될 일이고. 구속됐네 이재용님이. 영장실질심사 받았잖아요. 네. 아직 지금 시점에 결과가 아니 이게 3일 뒤야. 이미 나왔어. 이미 나왔어. 이재용도 구속되고 장호영도 구속되고 장호중도 구속되고. 자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그리고 이게 빨리 쫙 올라갔고 윗대가리들 치고
윗다들이 빨리 처리지게 좀그 오사마리가 딱딱 끊어지. 나는 거 이제 아니에요? 검찰이 빨리 안 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재판을 공소유지라는 그렇지, 게 있기 공소유지 때문에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씩 두드려 가면서 확보를 해야 되거든. 예.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이게 MB와 이제 그 문제로부터 쭉 온 건데 그래서 11월 19일 오후 2시 삼성역 4번 출구 슈페리오 MB 둘레길 걷기 행사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검찰에도 힘을 좀 주고 국민들의 어머니 정말 이제는 MB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쥐 없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지내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고양이들도 좋아할 것이고. 11월 19일 오후 2시 많이 좀 참석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정원 문제, MB 박근혜 문제 이제는 좀 적폐로 완전히 청산하고 좀 새로운 사회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치고 그만뒀죠? 당연하죠. 아주 얼마 안 돼서 그 얼마 보고서 안 내고 돼서. 바로 잘렸다니까. 그 장경훈만 잘린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기무사 원스타들이 주룩 잘렸어. 그게 기무사 입장에서는 없던 일인데 생긴 맞아, 거예요. 육사 36기가 36기 그다음에 그때가 확 날아간 거지 이때가. 그러니까 36기 있고 사령관이고 밑에 이제 40기, 41기 이런 선수들. 얼마 전에 내가 무죄 받은 게 36기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에서 기무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옹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자료들이 다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근데 김관진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게 한쪽은 원세훈이고 원세훈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게 김관진이잖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은 지금 현재 7형 4년을 받았는데 불구속 재판으로 그러니까 댓글만 하기는 놓고 봤을 때도 그렇다는 거잖아. 그렇지. 국정원 원세훈이고 사이버사 기무사는 김관진인데 왜 그렇게 김관진이 할 나오느냐. 수밖에 그렇게 난 구속 영장 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럼 원세훈이 억울하잖아. 그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소환된 게 피의자 신분이에요? 아니면 피의자 신분. 피해자 신분이 바로 구속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네 그럼. 일단 돌려보내고 치겠죠. 그 예우상 해놓고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영장 그 사전구속 영장 청구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뭐 국정감사 때 다스가 누구 겁니까 물으니까 그건 지금 법률적 문제 안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거기에 한 발짝 수사를 뗀 것 같아요, 안 뗀 것 같아요? 근데 첨수 일부에서는 다스 관련 수사를 계속 하고는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뭐 첨수 첨단범죄 수사 일부에서 한동훈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한동훈 예, 차장 예. 거기를 총괄하는 이제 3차장인 거고. 3차장 밑에 특수부, 첨수부, 그다음에 금조부가 있었는데 그건 남부로 갔으니까. 예. 일단 한동훈이 들여다보면 좀 꼭지를 따지 않을까? 워낙 그 경제 이쪽으로는 해박하니까. 아니 다스는 사실은 수사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야. 판단만 지금 옛날에 해놨던 그거예요. 거예요. 판단만 다시 다시 하면 외학 정리만 하면 되는 아니, 건데. 내 책 달려라 정봉주 거기만 봐도 정말 있어. 아니 그리고 지네가 다 옛날에 확인해놓고 전에 안원구청장 나와서 얘기했지만 네. 이렇게 다 불기소 처분 해놓고 이유에서?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니 아니다. 불기소 이렇게 처분 말했어요. 이후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맨정신을 읽어보면 아니 되는 근데 거예요. 두 분한테 내 질문. 네. 자 우리가 영화 더 킹을 보면 자료를 쭉 읽고 이번에 이제 박영선이 그 아이디어를 내갖고 박영선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검찰이 캐비넷을 열면 검찰 캐비넷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도 수사해 놓은 걸 보면은 안홍구 총장 말만 따라 아니다. 쭉 가다가 마지막에 아니다. 이렇게 틀어버렸는데 그 자료가 검찰 안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있죠. 당연히 그거 끄집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죠. 끄집어내서 정리만 하면 된다고. 그 상태로 해서 이 의견서 하나만 쓰면 되는 아니 거죠. 근데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원투펀치 최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하는 건 빠질 거라면서요 오늘. 네, 제가 MBC 때문에 요새 자꾸 뭐 이렇게 논의할 게 많아서요. 자 그런데 이재화 변호사 소개해 주죠. 예, 이재화입니다. 서영지 한겨레 기자님. 안녕하세요. 한겨레 서영지라고 합니다. 요즘 진짜 완전 특종 여왕이 됐어. 특종 여왕. 아니. 단독 하면 서영재야. 근데 사부작 어디 가갖고 이렇게 취재를 잘하는 거야 왜? 이명박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수사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관된 수사는 진짜 많은데 국정원 그렇죠. 심리전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국정원, 사이버사. 군 사이버사, 보수단체 지원 의혹, 어. 아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거의 국정원 관련 진행되는 수사는 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고 다스도 좀 들여다보겠다 그랬잖아요. 다스 다스도 실소이자. 이제 참수일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정원 댓글도 다 국정원 이명박 댓글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심리전의 활동의 일부고 기무사. 기무사도 있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 뭐 지금 국정원 관련해서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는 다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수사가 특수활동비 안 빼먹었을 리가 없고. 이명박을 새로운 거를 끄집어내서 하기에는 첫 단추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박근혜의 특수활동비 40억이 일단 수사에 들어갔고 결국 이제 공여자 쪽 국정원장들 다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살기 위해서는 자기는 실무자들 불러보니까 종전의 정권에서도 이렇게 했다더라. 그렇게 해서 관행적으로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때 MB 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명박한테 얼마를 갖다 줬다. 매달 1억씩 또는 5천만 원씩 상납을 했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검찰이 스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원세훈은 이거는 이제 장난이 아니거든. 지금까지 받은 거는 뭐 댓글 이런 문제는 뇌물 문제고 뇌물 문제 부분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어야 돼. 그렇죠. 안 그러면 지가 다 먹은 게 되니까. 그렇죠. 예. 다 그리고 이건 또 국고손실하고 다 국고손실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죄잖아요. 국고손실이 제일 커. 자, 근데 MB 수사하면서 뭐로 제일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집중이 아니라 다 집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팀별로 돌아가면서 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MB 수사를 하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MB 수사를 그러니까 검찰은 늘 강조를 하는 게 부정하게 돈 많이 모은 사람들 잘 알거든 생리를. 그 돈 놔두면 다른 놈 빼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지. 안 그래? 다른 놈들이 부정하게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놈들이 빼먹을 건데 내가 먼저 이걸 확보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라니까. 다른 놈들은 부정하게 쓰고 나는 정의롭게 쓰고. 지가 정의롭게 쓴다고. 예. 그냥 놔두면 다른 놈들이 국고를 다 손실해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빼먹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라고 빼먹고 나는 내가 쓰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정의롭게 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게 도덕적으로 죄책감이 없이 쓰는 거야 돈을. 박근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한순간도 사적 이익에 눈먼 적이 없고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그러냐. 자기가 쓰는 거는 공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원세훈 거야. 부인이 챙겨갖고 김은혁한테 줬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죠. 네, 그런 소문이 당시에 파다했다고. 언니라고 불렀다. 뭐 그 사람들이 줬다, 근데 뭐 죄책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난 그건 견해가 달라. 제가 박문진 이하 여러 군데서 겪어본 적에 의하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쓰는 거는 자기가 곧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저렇게 하면 죄책감을 느낄 거야라고 기대는 우리는 하지만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특수활동비가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생각하는 견해는 이런 거죠. 자, 이런 그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갖고 들이밀고 소환을 하고 소환을 해갖고 쭉 하는데 부인하고 그럴 때 결정적인 것을 딱 꺼내는데 그것이 돈이 될 것이다. 그렇죠. 돈은 특수활동비가 될 수도 있고 다스가 될. 근데 특수활동비가 조금 더 그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나요? 뭐가 깔끔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도 걸린 게 이현수 기주실장이 정말 당시에 직접 안봉근과 이재만에게 돈을 직접 전달한 거잖아. 당사자기 때문에 진술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짜여 있었기 때문에 다스든 그게 뭐 특수활동비가 됐든 그 관련 증거를 어디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단정을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는 조금 힘든. 근데 검찰이 좀 증거를 많이 확보해 놓은 것은 같아요.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네. 상당 부분 지금 거의 2달 넘게 8월부터 수사가 됐기 때문에 관련 진술을 밑에서부터 이제 촘촘히 쌓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게 지금 김관진까지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상당히 증거가 많다. 그 사회부사령부 같은 네. 김관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니까 나는 불 것 같고 나는 진술이 이명박을 골라버리는 결정적인 진술은 김관진 하나 완
그다음 남재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껏 해봐야 횡령 업무상 배에서 그때는 쭉 이렇게 가다가 아니다 틀어봤는데 지금 쭉 가다 그냥 뚝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가던 대로 가면 돼. 그냥. 제일 쉬운 게 나는 네. 그거예요. 140억 민사소송 져놓고 돈 달라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진우가 지금 핵심적인 그 근거를 그거 가진 같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은 의외로 BBK를 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이해를 잘할 필요가 없죠, 거기는. 아니 나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BBK 그거 특검에 파견 나갔잖아요. 아, 윤석열에서. 그랬었어요? 어? BBK 문강배가 특검보였고 음. 윤석열은 파견 검사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모른다. 그게 그 정호영 특검이죠. 예. 정호영 특검이 60일간 했을걸요. 예. 꼬리곰탕 특검. 그 1월 2월 했죠. 1월 2월. 예. 그러니까 꼬리곰탕 먹고 이제 수사 다시 이제 조사한 것으로 1, 2, 3월. 간주해버리고 어쨌든 뭐 그래서 수사 결과 할 때 뭐 검은 머리 뭐 외국인이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60일 동안 했는데 그걸 모른다는 말이 안 거기 되지. 파견 나갔다. 아니 모르는 건 아닌 거고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지 지금. 뭘 몰라 모르기는 선수들끼리. 자, 그래서 무슨 수사를 김관진 걸 제일 먼저 하고. 김관진 거를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일단 이명박을 소환할 혐의점을 찾는 게 검찰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그 뭐 사이버사든 어쨌거나 가장 먼저 꼭지를 따는 데서 이명박을 소환을 하면 관련 이제 의혹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수사를 하려고 아마 이제 생각을 그 관련 그랬죠. 진술들 중에서 이명박한테 보고했다라는 진술 내지는 보고서 그다음에 청와대 지시공문 뭐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게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돈을 하나 이제 이렇게 네. 해놔야지. 돈 관련 사건은 그거는 이제 외부에 공표 안 하고 놔뒀다가 딱 꼽을 치고 있다가 그쪽에서 반발하게 되면 제일 핵심적인 걸 툭 낸다.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건 여러 가지로 다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가 될 수도 특수활동비 있고. 될 수, 지금 같은 박근혜 특수활동비가 될 수도 있고. 예. 그 원세훈 때도 국정원 내부에서는 소문이 파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왜 이제 풀어. 좀 시간 없어, 우리. 그러니까 김윤옥 씨와 그 원세훈 와이프가 서울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서 서로 언니라고 부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그 원세훈 와이프가 돈을 따로 챙겨줬다 이런 소문이 당시에 국정원에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도 이게 박근혜 때만은 아니다. 이명박 때도 이제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기 당연히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신데 그걸. 왜냐면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눈먼 돈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너무 아까운 거야. 그냥 누가 그냥 놔둔 그 사람들은 네. 그 돈을 그냥 내가 그렇게 우리는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로 그거를 뭐 성형 없이 수사한다는 입장인데 어쨌거나 그 윗선은 다 이명박 청와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금 최고 많이 속도가 나갔다고 평가가 되는 부분은 김관진 전 장관이 7일에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 가장 그 부분의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이 이제 드는 게 군 사이버사 관련해서는 문건이 상당수가 확보가 됐고 뭐 가령 대선 전에 뭐 VIP 강조 사항이라고 해서 군무원들을 증언하라고 했다든지 이런 걸 뒷받침할 만한 진술의 증언 문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김관진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가? 구속을 예측하긴 힘들지만 안 될 수도 없다. 안 될 수도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한 방에 집어넣지는 않겠지만 구속이 되겠죠. 김관진은 구속이 돼야 돼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있었고 너무 한 일이 많고. 최 변호사 예측하기에는 김관진 같은 경우는 진짜 군인인 것 같으면서도 진짜 비겁한 놈이기 때문에 구속시키면 다 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아니 비겁해서 분다기보다 네. 들어가서 지가 다음에 살 거를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럴 거면 지가 다 뒤집어 쓰지 않는다. 시켜서 한 거고 나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분해요. 네. 왜냐하면 또 김관진이가 그 장관으로 있을 때 기무사령관을 날렸거든. 장경욱이라는. 근데 기무사령관 장경욱이가 육사 36기인데 36기라는 건 박지만보다 1년 선배예요. 1년 선배 76학번. 네. 근데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그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 지지선언까지 이르게 되는데 장경욱이 기무사령관을 하면서 보고서를 청와대에다가 올렸다는 이유로 잘렸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김관진이 인사를 너무
그 자기 인연 위주로 하고 전행을 한다, 인사 네, 전행을 한다. 네. 그리고 특정 저기만 너무 중용하고 그다음에 독일 육사한테 너무 특혜를 주고 그 군대가 무슨 이렇게 파벌처럼 움직여서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 다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김관진이 잘못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게 지금 네가 나한테 덤벼? 이래가지고 박근혜 때 그걸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김관진이 이명박 박근혜를 이어서 장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보실장까지 갖고. 예, 안보실장까지 갔고. 그러니까 장경욱이 기무사령관으로 있다가 그걸 보고를 했고 그 뒤에 잘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사실들은 다 알고 있고 네. 장경욱이가 다 얘기했을 거라고. 장경욱 이후에 기무사령부가 37기 네, 이재수. 박지원 친구 아니에요. 네. 중앙고등학교 동기동창. 그렇죠. 그 친구가 들어간 거지. 네. 장경욱 맞아. 장경욱 그 전이고 장경욱도 임기를 못